안녕하십니까. 경신고 교사 허준일입니다. 오늘 제가 2023 대입수 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분석과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제목을 과감하고 담대하게로 잡았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화면을 보시면 수시 지원을 앞둔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고 싶어하는 이제 목표가 되는 대학 이 사이에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일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후반부에 좀 중점적으로 담았고 하단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훌륭한 고등학교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우리가 대구에 있는 많은 좋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 그리고 대입 수시 그리고 대입 정시를 조화롭게 잘 준비해서 우리 대구 FC의 응원 구호처럼 우리 모두가 대구다. 메뉴에 있는 명실상부 교육 수도 대구의 명성을 쭉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대구 입장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구성했고 대구 내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대구 내에서도 이제 지역적인 편차가 꽤 크다. 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수시 등에 대한 안내서 등을 꼭 확인해서 수시 원서를 작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교육 정책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종합적인 관점 그리고 큰 맥락 속에서 입시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23학년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내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겠죠. 이미 이제 교육적인 이슈가 고교 학점제를 전제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미래에 나타날 변화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능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요소들도 같은 관점에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한번 쭉 스프레드 해봤습니다. 뭐 학령인구 감소 너무 당연하고 교육과정,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정이 되겠죠.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미 다음 그 25학년도에 적용될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부분,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기재분량의 축소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뭐 코로나19, 뭐 수능의 문이과 통합,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본인에게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설명의 장점은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정보를 충분히 습득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대입에 있었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교과 전형이 아주 낮은 성적이 나올 거다. 작년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이름으로 교과 전형을 모든 학교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모든 학교에 교과 전형이 없던 데도 생기고 일부 있던 데는 많이 증가하고 해서 성적이 많이 입결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2점 초중반에서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결시율이 재작년보다 조금 오히려 줄었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대거 미충족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위에 표현대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되었습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이니까. 다만 4번, 5번 두 가지는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나오겠지만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이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학교의 네임밸류에 의한 것인가? 절대로 아니죠. 이건 이게 수능의 영향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연계열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 수시, 정시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정시 부분에 와서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추측건데 조심스럽게 예상되지만 수시에서도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대학들이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대부분 완화되었는데 강화된 몇 개를 봤다. 그러면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수능 영향력이 작년에 굉장히 커졌습니다. 왼쪽 하단 보시면 정시, 종합, 교과 논술입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2019년 11월에 발표된 그 정책에 의해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정시 40%가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시는 30에서 40% 그러니까 한 10% 정도 늘었는데 소위 말하는 정시 파이터 그리고 남자는 정시 뭐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고려대 연세대 말씀드렸죠. 고려대 학교의 경쟁률은 큰 폭으로 상승, 반대로 연세대학교는 오히려 하락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그 전형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본인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6월 모평에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큰 비율로 N수생들이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지는 가장 큰 경쟁력은 누가 뭐라 해도 수능 경쟁력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방금 보신 이 수능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오히려 더 그 강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N수생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건 당연히 상위권 대학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그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총 31개 대학을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보면 주요 15개 대학, 그러니까 상위권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능 40%가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학 네임밸류가 높은 이런 대학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가 작년의 흐름, 그리고 올해 아마 지속될 흐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기업 상담교사 연수에서 이제 발췌된 내용인데 1번이 고려대 해서 6번이 이화여대 정도로 나옵니다. 고려대, 이화여대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꼬리가 길어지고 있는 부분은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2번의 서강대, 4번의 성균관대를 보시면 점수 분포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뭐 관심사이라 해야 될까요? 서울대학교는 뭐 이렇게 3번처럼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내신이 소위 말하는 교과 내신이 강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문계열만 따로 떼서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오른쪽 화면은 고려대학교 붉은색, 서울대학교 녹색, 연세대학교 푸른색으로 이렇게 같이 찍어 놓은 거고, 죄송합니다. 왼쪽의 화면, 오른쪽 화면이 서연고를 다 찍어 놓은 화면이고, 왼쪽의 화면이 저기 서울대만 녹색으로 찍힌 부분이고, 마찬가지 오른쪽 부분은 그 푸른색으로 연세대, 왼쪽 부분은 붉은색으로 고려대를 찍어 놓은 부분입니다. 인문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1에서 22 대입으로 넘으면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대학교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서연고 모든 학교가 내신이 조금 앞쪽으로 오는 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은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 자료들은 서울중등진학연구회에서 내놓은 소위 말하는 센 진학 프로그램에서 이제 탑재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대 그러니까 이 자연계열의 최상위권 이제 의대의 이제 점수 분포를 이런 식으로 계력적으로 보이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생각하면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이제 의대는 내신이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업다운 시켜서 생각을 하셔라. 여기에 뭐 서류 경쟁력도 붙이고 면접 경쟁력도 붙이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작년도 입시를 한번 돌아봤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입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인데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여기 교과 역량, 그리고 교과 연계 활동 정도가 키워드가 된다 보실 수 있고 요 화면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원자가 학업 역량과 좋은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업 능력의 우수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이다. 요 두 가지, 요 짧은 두 개의 문장만 잘 이해하셔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렇게 따르게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건 학교생활기록부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생활을 다 담아 놓은 건데 그 모든 게 종합 전형의 그 평가 대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새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이미 없어졌고 올해 자기소개서가 이제 마지막 해죠. 이렇게 되고 나면 소위 말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만 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일부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상위권에는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면접 유무와 시기 정도 되는데 면접이 있고 없고, 그리고 면접이 수능 전이냐 수능 후이냐 이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줄로 내려가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상위권 대학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서류형 면접형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서류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 서류형, 면접까지 보는 거 서류와 면접이니까 면접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의 학교에서 이제 두 가지의 이 포맷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 정도 보시면 되고, 자기소개서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든 대학에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대학에만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 속에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부각하는 기능을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있고 없고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이라는 말은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이제 선발해서 그들을 가지고 이제 그 1단계 통과자에 한해서만 면접을 운영한다, 뭐 이런 거고, 일괄합산의 면접은 그 1단계 없이 서류와 면접,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이제 면접 기회를 준다라는 말이고, 일괄합산 서류는 이제 면접 없이 선발하겠다라는 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와 있는 이 대학별 전형을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면접 있다 없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학생들이 면접에 굉장히 약한 것처럼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짧은 경험상으로는 이제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준비해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과감하게 이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있다라는 건 누구나 기피합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어요. 다만 남들을 싫어하는 걸 해야지
나한테 일정한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평가의 핵심은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영역인데요. 대부분이 교과 평균 등급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생활기록부에 보면 생활기록부 그 교과 발달사항 부분에 원점수도 그리고 평균도 표준 편차 뭐 이런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느냐? 이 친구는 2단위만 이수했네? 저 친구는 3단위를 이수했네? 혹은 4단위 혹은 그 이상을 이수했다라면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의 성격 그리고 심화의 정도 등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이수를 했고 그 단위수는 어떻게 되고 성적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어떻게 되더라 해서 말 그대로 종합적인 맥락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정성평가의 개념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평균 등급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역량,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뭐 경험의 다양성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육학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3학년 학생들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5월 달에 입학을 한 학생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2주, 그러니까 2달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던 학생이었고 그만큼 또 코로나 이슈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입니다. 그러면 약간은 이 변화된 지형 속에서 이 많은 이 학교 생활들을 어떻게 헤쳐나갔고 나한테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사실은 문제 해결력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더와 리더십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학급의 반장은 리더인데 리더십이 있는 리더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피드백해서 고치고 하는 능력을 가진 게 바로 리더십이고 문제 해결력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학에서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 책자를 한 두세 권 정도 살피시면 충분히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봤다라면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평가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줍니다. 학업 능력, 학업 태도, 그리고 학업의 소양. 뭐 학업의 소양을 쉽게 말해서 뭐 인성이나 뭐 공동체 역량 정도로 바꿔 생각해도 뭐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건 학습 능력이 아니라 학업 능력이고 학습 태도가 아니라 학업 태도라는 겁니다. 학업과 학습의 차이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학업 능력 및 학업 태도 부분에 보면 뭐 한 네 번째 한번 가볼까요? 탐구 능력, 지식 적용 능력, 문제 해결력, 뭐 의사소통 능력 이렇습니다. 단순히 문제풀이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지식과 사고의 확장 과정을 잘 가지느냐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021년 초에 나온 자료인데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일성고등학교에 선물을 던져 놓은 겁니다. 내용은 학생부 기반 면접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예상 면접 문항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꾸면 잘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이런 거고 여기에 따라서 서류 기반 면접은 이렇게 준비하면 어떨까에 대한 방향성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학종 지침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서울대 입학본부에 그리고 아로리에 이게 충분히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 보고서를 뭐 이렇게 뭐 요약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시더라도 인문계열, 자연계열 할 것 없이 학습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했느냐, 자연계열에 보셔도 실생활에 적용한 활동이 어떤 것이냐를 많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탐구활동, 협력학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자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고등학교를 지배해왔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4대 역량이라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혹은 계열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 해서 요렇게 이제 여기에 되게 다들 적응해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가 이게 간소화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구 말로 언간하면 적지 마라 정도의 이야기가 됩니다. 교과 세특기 과목당 500자, 종합의견 500자, 자율 500자, 동아리 500자, 진로 700자,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매우 적어졌다 해서 사실은 대학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 정량평가의 성격이 짙다라고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의 성격이 짙다라고 봤는데, 이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그만큼 줄어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이와 함께 뭐 고교 학점제, 그다음 뭐 학생의 그 과목 선택권 이런 그 이슈들이 고등학교를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교과 전형의 종합화, 그리고 종합 전형의 뭐 교과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대학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전 화면, 여기 화면 다 마찬가지지만 이 그 도표의 센터에는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강조하겠습니다.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모든 도표의 가운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종합화, 종합의 교과화 정도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경희대학교의 사정관께서는 소위 말하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를 학생부 전형으로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도표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간소화되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경계가 조금은 허물어지는 이런 시기에, 이게 올 초에 나온 자료죠. 연세대, 건국대, 뭐 경희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 앞전 자료에서 발전 가능성 부분이 약간은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올해 초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정도로 이제 평가 요소를 줄였다, 내지는 평가 관점을 조금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현재 이제 4대 영역이 있다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사실은 키워드를 놓고 보시면 일정 부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이 아래쪽에 5개 대학 중에서 건국대학교는 올해부터 이 부분을 적용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셨고, 나머지는 2024, 그러니까 현재 2학년부터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면, 그 미래가 나한테,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이렇게 이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수도권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말이 또 안 맞는 게,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 비중이 높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15개대로 좁히면 한 8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라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는 경쟁률에 문제가 생길 거고, 입시 결과에 또 문제가 어떤 변수가 생길 거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별로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학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보셔야 됩니다.
가장 높은 대학이죠. 서울대학교 의예과 지역균형 선발과 뭐 일반 선발이 있는데, 일반 전형이 있는데, 의예과가 지역균형 선발은 2명이 모집 인원이 오히려 늘어났고 일반 전형은 1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저 수시 모집 요강 내지는 요약본 정도를 보시면 지역균형 선발이 한 120명 정도, 일반 전형이 한 180명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수시가 줄었다. 수시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건 맞죠. 다만 대학별로 그리고 학과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분명히 변화가 있으니 본인이 지원하시는 대학과 학과의 모집 인원의 변화, 전형 요소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한번 살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대학에 서류형 그리고 면접형으로 이원화해서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자기가 그 학생 본인이 면접이 있는 전형이 유리한지 없는 전형이 유리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되, 앞전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은 누구나 기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연습하면 또 본인에게 숨겨져 있던 역량을 또 발견하고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죠. 한 860명 정도가 15개 대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선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앞서 보셨지만 평가 요소도 일정 부분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3년, 길게는 10몇 년을 이 학과에 지원하고자 많은 준비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걸 6장을 쓰게 되는데 그걸 쉽게 포기할까? 제 생각에는 상위권이고 어느 정도의 뭐 기타 뭐 수능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 갖추었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밑에 인문자연의 극명한 차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이유는 요즘 문과 소위 말하는 문과 학생들이 조금 위축돼 있죠. 성적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그 인문 학생들이 자꾸 수시에 끝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판단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육모 기준으로 과목별로 한 개씩 더 맞는다 하면 대학 기준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선이 4개, 한 8개 정도는 4, 5개 정도는 충분히 바뀐다라면 수시에서 그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만 쓰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요 학교들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설명을 뭐 예정하고 있지 않고, 요 부분들은 이제 큰 틀에서만 확인하고 지나가시는 걸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타이틀을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적었는데,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보완제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부각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서류가 되는데, 자기소개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은 입시 결과가 바뀔 거다. 학교는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말씀이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이제 서류 기반, 그러니까 면접이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게 서류 기반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하는 서류 기반 면접이냐, 아니면 문제풀이 형식의 제시문을 이용한 제시문 기반 면접이냐,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대부분 뭐 없다 혹은 완화됐다,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주 높은 학생들은 악랄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부 대학에서 아주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보면 이화여자대학교의 인문계열의 3합 5의 미래인재 전형 스크랜튼 학부 정도를 보면, 여기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학생이어야 되고 수능 최저를 이 정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새 여학생들도 여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야 되고 수능 최저를 충족해서 거기에 등록하고 가야 되는 게 아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배타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법한 이런 전형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여기 주어진 이 학교와 수능 최저 등급을 본인의 수능 성적과 이제 비교해서 조금씩 맞춰보면 조금 더 선명한 답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잘 지원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못됐죠. 수능 공부는 해서 하루에 13시간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전국에서 가장 공부를 오랫동안 한 학생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뭐 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 물리학에 최대 정지 마찰력 정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책상, 아주 무거운 책상을 막 한만 밀려고 해도 잘 안 밀리는데, 어느 순간 쭉 밀리는 그 경험이 있죠. 그게 최대 정지 마찰력 정도의 개념일 텐데, 수능 공부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두어 달 정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주 혁혁한 성적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면 공부 못한 학생이 얼마 될까요? 그러지 말고, 될 때까지, 정말 이렇게 공부하다가, 아프진 않을까? 죽진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한번, 결과를 기대해 봤으면 좋겠는데, 수시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갑자기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겪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잘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본인한테는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정시 3장, 수시 6장 해서. 그래서 수시에 끝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난 정시까지 끝까지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짧은 그 교사 경력에 의하면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 그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주어진 일을 충분히 최대한 열심히 해서 본인이 후회할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거다. 8월 말 9월 초가 되면 소위 말하는 수시패인들이 나타납니다. 수시가 마치 끝인 양 행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수능 날까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분석해야 됩니다. 이 화면은 제가 학교에서 쓰고 있는 화면인데, 학업 역량이라고 되어 있죠. 학업 성취도, 뭐 태도와 의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량 중심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본인 걸 확인을 해서 담임선생님과 피드백을 받아도 좋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원서를 6장, 7장 쓰는데, 뭐 6월달, 3월달 그 모의평가는 어땠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은 이렇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 항목별로 이제 그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내용들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본인한테, 본인이 어떤 서류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대학에 내는 게 가장 유리한가의 정도를 가지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많은 영역들이 가로로 세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생활기록부가 이제 전산화되어서 이제 대학에 제공된다라는 말이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뭐 약자를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교고 학교 수업이고, 그 중에서 또 교육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확장 과정과 심층 과정 그리고 연계 과정이 나타나느냐라는 거고,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탐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출발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출발하자.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리하시는데도 제일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는 게, 학교 수업에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어떤 지식적인 걸 배웠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논리입니다. 일반고 입장에서 보면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얼마 없습니다. 아까 간소화 조치 보셨지만, 그래서 학생이 독서 그리고 토익 토론 실험, 여기서 해보니까 나는 수학을 다 배웠는데 조금 더 어려운 과목, 뭐 고급 수학, 과학을 다 배웠는데 조금 더 어려운 과목,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탐구 활동을 했고, 그런 것들이 교과세 특을 중심으로 적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교과세 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과세 특의 핵심은 무엇이냐? 각 과목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뭐 제가 국어니까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부터 해서 자기 성찰, 개발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제가 붉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국어과 같으면 의사소통 역량, 뭐 자료 찾아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렇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이 이제 고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기초 소양으로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 미래가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같은 내용이고, 과목명을 한번 보실까요? 과학을 한번 찾아볼게요. 진로 선택 부분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빛, 물리학이겠죠.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화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를 이제 최종 점검하는 단계쯤에서 각 과목별로 어떤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조금은 더 상세하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 하나 정해져야 되지 않나.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2022 개정교육과정, 이게 25년도에 이제 실행될 교육과정인데, 이 교육과정이 2022년도 8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쓰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원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과목 이수 트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성적과 세특이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맨 아래쪽에 학점제형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과 그 기타 활동과 함께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붉은색으로 선택 과목이 무엇이고 이수했는 트랙은 어떻게 되고 그 이수 단위, 그 양은 얼마나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뭘 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물리학 1과 물리학 2를 충실히 배웠다라면 물리학 실험과 고급 물리학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이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러저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되면 이 소위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적합한 이수 트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역량과 관심을 가지고 점점 더 심화 보충하는 방향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그렇게 이수가 되었다라면 훌륭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짚지 않은 그냥 넘기기 어려운 학교죠. 서울대학교에서 2024,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학을 가는데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작년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준비해라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뭐 의과대학의 생명과학원, 생명과학2와 함께 수학, 미적분, 확률 통계, 그리고 기하까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많이 줬느냐, 확률과 통계를 이과 학생들이 피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 이전까지. 근데 작년 7월에 이렇게 되고 나서 많은 학교들에서 자연계 학생들도 확률과 통계를 그리고 기하까지 아주 열심히 잘 배워야 돼, 이 정도의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서울대학교가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뭐 측면도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 배워야 될 걸 제때 잘 배우도록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기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나오는 자료들, 그리고 대학에서 나오는 자료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또 자체 발행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 과목과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고3 입장에서 이제 역추적하면 되겠죠. 이때 이게 있었으니까 나는 어떤 것을 했고, 난 어떤 걸 안 했네. 어떤 걸 한 거는 강점이 되는 거고, 어떤 것을 안 한 거는 본인한테 약점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교육 과정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대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거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데 이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건데 푸른색 글자를 가지고 중심을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키워드를 새로 뽑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과 이수 단위와 성적의 추이, 등급 중요하고 이수 규모, 그러니까 이게 100명짜리 과목인지 200명짜리 과목인지, 그 다음 원점수와 등급의 특이사항, 이런 거죠. 원점수가 중간, 기말, 수행, 서술 다 합해서 환산해서 98점인데 2등급 내지 3등급인 과목들이 몇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3등급이니까 나 망했어가 아니라 원점수가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일 수 있겠네. 뭐 이렇게 해석하시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제 심화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가 어느 정도 되더라,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더라 정도를 보시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어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잘 가지느냐가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에 맞게끔 잘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대교협 대교협 입학사정관 그 연수에 한 서너 차례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주제로 잡은 건 학교생활기록부가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반대로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대학에 계시는 입학사정관님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큰 이유는 앞에 보셨던 학교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간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이 이런저런 성장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생기부에 담는다고 담아도 그 학생을 실제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대학 입장에서 보면 그 학생이 잘 안 보인다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잘 보이도록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든 3학년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은 이 학생의 성장 과정이 이렇게 탐구 능력이 어떻게 성장되고 있더라가 이제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종합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우수하게 성장하고 있더라라는 거고, 요건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숫자와 글자가 주는 정보, 이런 거죠. 숫자가 가리키지 못하는 진실, 이런 걸 학교생활기록부, 뭐 자기소개서 등등등의 이제 서류에 얼마나 진솔하고 합리적으로 잘 적어내느냐, 이걸 통해서 학생을 잘 보여줄 수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마무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입시 지형의 유불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전형별 평가 요소별 유불리입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 하나의 대학의 전형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톨릭 대학교 같으면 세 가지 전형이고, 전형 방법이 똑같네요. 1단계가 조금 다릅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모집단이 의예과가 있네요. 정도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을 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비율이 이렇게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라고 해서 서류 평가를 이렇게 진행하고 면접 평가는 저렇게 진행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정도로 평가 과정까지 아주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부지런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 훌륭한 원서 구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검색어를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 전자, 공학 내지는 전자 정도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저 마지막에 보면 학생부 교과 등급 50% 컷, 70% 컷을 나타낼 수 있고, 이 부분은 하나의 대학 내에서 모집 단위별로 이렇다. 여기는 지금 인문의 일반 전형을 얘기를 했고, 여기는 자연의 지역균형 선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과와 그 다음에 전형별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담임쌤들한테 가시면 학생부 그 입시 결과나 그다음 대입 정보 포털을 이제 접속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학교와 학과와 전형을 충분히 검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조금 과한 표현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처럼 입결을 살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성균관대 부분을 가져왔는데 50% 컷, 70% 컷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집 인원부터 해서 경쟁률, 충원이 어디까지 됐더라. 이게 교과 전형처럼 교과 전형처럼 성적을 살피자라는 거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0% 컷, 70% 컷이 값이 비슷할 수도 있고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50%와 70%가 값이 비슷하다라면 전체적으로 입결이 조금 낮을 수 있다라고 조심스레 추측하는 거고, 값이 크게 벌어져 있다라면 이게 무슨 이제 다른 특별한 요소들이 들어있구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시고 잘 안 되시면 그 학교 입학처에 전화하시면 지금은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겁니다. 반드시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실 것을 제가 쭉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나와 있는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각종 가이드북, 그 다음에 대학에서 설명회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생겼습니다. 오프라인 설명회를 한번 가보시면 온라인 설명회나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서 주는 자료 이외에 분명히 주는 플러스 알파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입 정보 포털, 소위 말하는 대학 어디가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 전형 평가 기준과 결과가 다 나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대학에 해당되겠죠. 자기소개서, 그다음 면접은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공통 문항과 대학별 문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학별 자율 문항은 그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그 방향을 이제 한번 제시해주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지 않나 싶고,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씁시다 라고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노란색 글씨를 한번 보실까요? 동기 계기, 그리고 실행 과정, 그로 인한 변화, 모든 입시용 글쓰기를 이렇게 한번 구조화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은 글 쓰는 데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노란색 글씨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시고, 자기소개서 1번은 누가 뭐라도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거, 2번은 학업 역량과 함께 공동체 역량을 같이 써야 되는 거, 3번 문항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방향을 잘 읽으셔라. 팁을 하나 드립니다. 3번 문항이 있는 학교는 주로 그 학교의 학과에 접속하셔가지고, 학과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그 학과별 커리큘럼을 좀 확인하셔라. 거기서 어떤 과목을 배우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역추적하는 거죠. 본인이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걸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난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난 이렇게 여기에 지원했다, 이런 정도의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게끔 이제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은 앞에 이제 보셨던 내용, 서류 기반 그리고 제출문 기반으로 나눠지고,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학별로 이렇게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보면 우리 학교는 예를 들어 국민대학교 한번 볼까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3명의 평가자가 출제 지문 없이 제출하신 서류를 가지고 10분 내외로 진행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많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자료들을 확인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 이렇습니다. 서류 확인 면접은 소위 말하는 5대 요소가 있죠. 자기소개, 지원 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 하고 싶은 말. 이거는 기계적으로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대답하는 거. 팁을 하나 드리면,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가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속에서 예상 질문을 100개 정도 뽑으면 빠져나갈 게 잘 없습니다. 100개 만들어서 꼬리 질문 달고 하면 빠져나갈 게 잘 없습니다. 이게 면접을 많은 학생들이 기피한다라면 나는 이 정도의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문 이제 면접은 결과적으로 학업 영역입니다. 우리가 종이에 펜으로 써서 문제를 풀 걸 구술로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만큼 이제 결실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따라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3번 보실게요. 논술 기출 문항을 반복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당 학교에서 논술 문제를 이렇게 냈었어요 라는 건 출제 집단은 그 학교 교수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검토가 그 외부에서 검토를 하기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학교의 논술 기출 문제도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서 활용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대기업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그냥 옮겨 봤는데 조금은 피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식과 사고를 확장시켜서 그게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잘 나타나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대구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이게 3년째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목차를 제가 끌어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교육과정, 과목 선택, 교과와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부록으로 입시용어 사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많은 내용들,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 어딘가에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탄탄하게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3학년 약간은 때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1, 2학년 학생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요 부분이죠. 전공경제 교과이수 과목이 문제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된 2018학년도부터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정시에 교과평가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논리가 만들어진 거고, 그게 아마 현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계열은 그냥 많이 폭넓게 잘 들으세요 였는데, 경제학부에만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콕 찍어놨습니다. 조금 과하게 해석을 하면 작년 7월에 발표된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경제학부, 경영학부에 수학을 심화 과목을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적분이 유리하냐 아니면 경제수학이 유리하냐. 근데 서울대학교에서는 경제수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고 미적분을 이렇게 콕 찍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쟁이 마무리가 된 거죠. 꼭 미적분만 유리하다는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한데 이쪽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자연계열 특징을 좀 보시면 무조건 수학각을 많이 들어라인데 자연계열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 확률과 통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다 들어라라는 거죠. 그 다음 과학적으로 가보시면 대부분이 물리학 베이스입니다. 물론 공과대학이라는 모집 단위가 제일 커서 그렇겠지만 제일 많은 게 물리학이고 상대적으로 제일 적은 게 이제 지구과학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들을 좀 살피시더라도 물리학 베이스가 가장 많고 지구학 베이스가 조금 적다. 전국 대학에 있는 지구가 붙었거나 대기가 붙었거나 천문이 붙지 않은 한은 대부분이 물리학 쪽으로 쏠려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금은 주관적인 얘기를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화면에서 요거를 말씀드리겠다 그랬잖아요. 현재 교과 전형, 수능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담임선생님 손에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교과 전형으로 뭔가 역전을 할 수 있는 건 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우리 앞서서 우리 김정환 선생님 수업에서도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같은 데는 교과 전형에 서류평가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약간은 학생부 종합전형적인 성격을 가미하겠다라는 말이죠.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 수능 전형은 목표치까지 어떻게 올릴까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육모 기준으로 과목별로 2개씩 더 맞추면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수능 전형 제가 지금보다 몇 개 더 맞히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논술 전형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논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수능 기준으로 원점수 뭐 미적이든 기하든 뭐가 됐든 간에 원점수 80점에서 업다운 되고 있으면 학교별로 수리 논술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이 한 절반 정도 이상 됩니다. 범위가 수학1, 수학2에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술에 대해서 충분히 그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의 논술 정도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전형은 결과적으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화면은 3월 달에 제가 저희 학교 설명회에서 활용했던 자료입니다. 3월 달에 공부 열심히 해래, 수능도 열심히 하고 비교과 부족한 것 좀 채워라 했는데, 스스로가 이제 본인의 생활을 조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랬었는데 지금 한 100일이 그냥 지나왔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일정 부분 향상이 되었다라면 또 그만큼 유의미한 거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순서대로 학생부가 우수하냐, 뭐 비슷하냐, 아니면 수능이 우수하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육모와 그리고 8월 31일에 치게 된 구모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거 화면 캡처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수시 원서는 보통 이렇게 쓰죠. 정시 라인이 여기 잡혀 있으면 이렇게 원서를 씁니다. 안정적인 거, 상향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대학을 갔다라면 수시로 갖는 게 훨씬 더 잘 갔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원서를 쓰니까. 다만 본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내 약점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이제 포커스로 잡으셔야 됩니다. 요건 학교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 원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담임쌤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 그 학교에서 입결이 어떻고 원서의 모양이 어떻더라 라는 건 그 해당 학교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건 제가 조금 과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난 6월 달에 대교협의 안성환 선생님께서 대구 2023 대입 수시 설명회에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재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수치는 각자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대구는 천편일률적으로 내신을 1.4, 1.7, 2.5, 3.5 정도로 쭉 나눠서 보더라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도수가 많습니다. 종합 전형에 비해서. 분명히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많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과 전형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받는 도수 그 데이터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1.4 이내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수능 경쟁력에 비해서 서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아까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건 수능이 강한 사람도 서류에 대한 재점검이 있어야 되고, 수능이 약한 사람도 수능이 약하니까 일정 부분 서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 경쟁력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한번 해보시자라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중앙대학교 이제 성적 입결 자료인데,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 지원자가 줄고 합격자도 줄었습니다. 근데 2등급의 합격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문 계열의 학생들이 교과 내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조금 과감하게 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연 계열은 1등급 지원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늘어났습니다. 2등급 지원자는 1등급에서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줄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거 이 학교는 내신만 보고 뽑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된 논쟁이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실 수 없고,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수학과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역량이 아주 일정 부분 갖춰져야지 합격을 하는구나 라는 거죠. 이게 2.5 학생과 3.5 학생이 큰 차이가 있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의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수학과 과학에 일정한 역량을 좀 가지셔라.
그리고 그걸 서류에 좀 녹여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경쟁력이라는 건 제일 기본적으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교과 역량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스펙이 학교 수업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서류 경쟁력 역시 제일 기본은 수업에서 하는 교과 역량입니다. 제가 국어인데도 영어를 끌고 온 이유는 영어 세특을 읽어서 이제 과목을 가리면 이 세특이 무슨 과목 세특이다라고 많이 혼동된다라고 하는 과목이 대표적으로 영어죠.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고등학교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내용 체계표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와 있는. 그래서 듣기는 이렇게 하고 말하기는 저렇게 하는데 그 기능이 설명해라, 표현해라, 설명해라, 표현해라, 뭐 모방해라, 타악해라, 추론해라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서술어로 들어가 있으면 괜찮지 않나. 학교 수업에 대한 구성은 분명히 교사의 몫이고 거기에 충실하게 따르는 건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건 학생들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세특을 일정 부분 구성하고 학생들이 자기 평가서를 구성할 때 이 내용들을 좀 참조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게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 그리고 내용 체계표 정도 확인하시면 조금 더 예쁜 학교생활기록부가 디자인될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 어떤 선생님이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신 자료 중에 일부인데, 이게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적용을 하니까 딱 맞진 않습니다. 근데 대강적인 라인은 형성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해석은 학생이 가진 수능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고 현재 나와 있는 교과 내신은 어느 정도다. 그러면 이제 서류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서류가 일정 부분 우수하다, 조금 덜 우수하다 정도 보시고 수능 경쟁력, 그다음 여타 이제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 하는 거고, 이 자료는 약간은 좀 기계적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내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교과 내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있다라고 하고 그걸 비율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건 한 200% 정도 나오긴 하던데 대략 한 130에서 150%, 160%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더 기계적인 자료라서 뭐 그냥 보시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학생이 가진 수능의 경쟁력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 성적을 가지고 보시고, 그다음 교과 내신은 이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일 거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에 일정 부분 어떻게 서류 경쟁력을 채워서 이렇게 그만큼 늘어나 있는 이 적정선을 찾아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 지원권, 그 다음에 학생의 희망대학, 모집단위, 그 다음에 성적, 그 다음에 교육과정 트랙, 그 다음에 서류 수준, 그 다음에 그 학교에, 그다음에 그 학과에 모이는 이제 지원풀의 특징을 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교과 전형 위주로 쓰기보다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되, 다만 상향 지원을 하는데 서류 경쟁력을 일정 수준 가져서 상향 지원을 과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총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특수대까지 합하면 더 많겠지만, 그래서 조금은 과감하고 담대하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의 그 경신고등학교의 작년 서울대 의대 합격생입니다. 세 번째 화면 보실게요. 3. 대입 전략과 빅피처. 학생부 내용 간의 긴밀한 연결, 그 다음 본인 진료와 관련된 당시 핫이슈를 활용해라, 뭐 이런 팁들이 있고, 맨 앞에 거 한번 보실까요? 수시와 정시의 위험성을 인지해라. 무슨 말씀이냐면 소위 말하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자라는 겁니다. 정시 준비는 당연히 수능 준비해야 됩니다. 수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이 약점이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서류 경쟁력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해져 있고 지금 우리가 변수로 이제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서류 경쟁력 정도 되니까, 그래서 서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대 의대 합격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국수, 영, 과탐 등등등의 공부 방법,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움되고자 한번 오픈 드립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하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 본인의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조금은 과감하고 조금은 담대하게 원서를 구성할 수시 원서를 작성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판단하셔서 수시 원서 작성하시고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